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슬랑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포도르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전체 세네갈 지도는 여자의 얼굴 모양을 닮았고요. 포도르는 그 사람의 제일 머리 꼭대기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바로 포도르로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가 포도르 읍내이고요.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꼬불꼬불 오는 것은 세네갈 강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네, 포도로 지도를 볼 때마다 정말 신비합니다. 이 세네갈 강을 경계로 위쪽에는 모리타니아, 아래쪽에는 세네갈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지역을 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자타라는 마을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조금 오래됐네요. 자타라는 마을은 역시 세네갈 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리타니아하고 바로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강폭이 넓지 않아요. 작은 데는 50m, 그리고 좀 폭이 넓은 데는 100m 정도 되거든요. 자타라는 마을을 갔고, 그 다음에 아스라는 마을, 여기는 우리 대나무 홍 선생님과 같이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지류가 흘러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부터 세네갈 강의 2차 지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기 W자 두 번째 이 아래 부분에 기아라는 마을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지류를 계속 따라가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은자와라는 마을이고요. 여기도 우리가 방문을 했고, 다시 이 강물을 따라서 쭉 가보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맨 우측에 가마지사레라는 마을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왼쪽으로 보면 세네갈 강의 2차 지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흘러가고요. 네,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이게 강의 모습인데 이렇게 지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강의 지류들이. 그래서 세네갈 전체는 벼농사 짓기에 아주 좋게 구성이 되었어요. 어떤 마을을 가도 강물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벼농사 짓기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갔던 마을이 또 칠레 부바카르 마을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요. 지금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전부 방문했던 마을이고요. 오늘은 이게 자뇽이라는 마을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뇽은 사실 이 포도르의 거의 첫 번째 마을이고, 그리고 가마지사레는 포도르의 거의 마지막 마을인데요. 이 자뇽 마을과 가마지사레 마을은 약 길이가 60km 정도 됩니다. 이게 포도르의 전체 지형도입니다. 이 마을마다는 아주 특색이 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도 아주 많아요. 자, 오늘 방문할 자뇽 마을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뇽 마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뇽 마을은 이 마을 전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N2라고 써놨죠. 내셔널 2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뇽 마을은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편에도 또 마을이 있죠. 똑같은 자뇽인데요. 이 다른 부족입니다. 같은 유목민이면서도 다른 부족이고, 이쪽에 있는 자뇽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벼농사를 일찍부터 지어 왔습니다. 보시면 자뇽 마을에 논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우리가 음보로 비란을 가면 협동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음보로 2, 음보로 3, 음보로 4, 5, 6번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자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뇽 1, 여기 자뇽 2,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강 건너에도 또 논이 있어요.
이렇게 잔융 3 이렇게 많이 발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상에도 보면 거의 이 논에 별을 한 80% 이상은 거의 심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잔육마을은 사람도 적은데 여기 논에다가 별을 거의 다 심고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잔육마을은 구글에서 최근의 지도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2022년 올해 2월 달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잔용 1단지도 잘 짓고 있고 잔용 2단지도 잘 짓고 있고요. 이쪽에 또 잘 짓고 있고 또 강 건너에도 아주 잘 짓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걸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잔용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의 또 장점 중에 한 개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거는 2005년이에요. 2005년도에는 지금 논이 안 보여요. 이쪽 일부만 보이죠. 여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건너편에 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랬던 2005년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2013년 3월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없던 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 많이 생겨놓은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도 논이 많이 생겼고요. 이 건너편에도 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이 많은 논을. 2013년도 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얀 점이 있어요. 이게 워터펌프입니다. 여기에도 하얀 점이 있어요. 이게 워터펌프예요. 2013년도에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대형 워터펌프를 설치하고 논을 정비하고 수로를 만들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정돈된 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잘 만들어 줬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한국의 코이카입니다. 코이카가 2013년도에 잔용이라는 마을에 들어와서 농수로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워터펌프는 놀랍게도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10년 전의 건데 지금도 가동되어요. 그래서 제가 워터펌프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워터펌프를 이렇게 밖에 노출시키지 않고 워터펌프 보호를 위해서 코이카에서 직접 워터펌프 보관 집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분이 이 잔용의 우리 촌장님이십니다. 촌장님 저하고도 지금 아주 친하고요. 자, 워터펌프 집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노후화되고 오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놀랍게도 부산이라고 써놨죠. 바로 한국의 워터펌프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돌아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워터펌프 실제로 돌아가는 장면은 여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코이카의 자랑입니다. 네, 그렇게 2013년도에 코이카에서 아주 멋지게 농수로 공사 및 포장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기에 워터펌프가 한 개 있고 여기에 지금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워터펌프고 이 워터펌프가 이렇게 물길이 났습니다. 물길이 나 있고 또 이쪽으로도 나 있고요. 여기 워터펌프는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길이 이렇게 지금 나 있어 가지고 각 사방으로 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수로 구간이고요. 여기도 수로 구간이고 자세히 보시면 녹색은 보이는데 녹색의 균일도가 전부 다 다르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바로 직파 재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의 균일도가 다르다는 말은 직파 재배가 올라오면서 아주 불균일하게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왜 불균일하게 올라오느냐면 이 논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논이 이래 있으면 수평이 다 맞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벼가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만약에 수평이 이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굴곡져 있다. 그러면 종자를 여기에 뿌리면 물을 이렇게 채웠을 때 여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여기 얘는 공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참새가 와서 콕 먹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얘는 물속에 오래 잠겨 있으니까 발화가 아주 늦게 되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썩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하면 아주 불균일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2016년 8월에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 여기 이런 부분은 이제 물을 잡은 거예요. 물을 잡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직파를 하려고 물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구글 사진이 그냥 스틸 사진, 한 시점에서의 사진이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표시된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직파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연도를 뒤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완전히 그림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2019년도입니다. 보면 아주 균일하죠, 색깔이. 자, 여기는 이양 재배를 한 겁니다. 이양 재배를. 갑자기 직파 재배를 하던 마을이 이양 재배로 바뀌었어요. 아주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마을이, 물론 직파 재배 아직도 하는 농가도 있지만 거의 한 70% 정도가 이양 재배로 바뀐 겁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게 저도 아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최근의 지도인데 원래 2월 달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양 재배를 한 논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양 재배를 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불균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직파 재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양 재배의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 실제로 제가 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눈으로도 직접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마을은 어떻게 이양 재배를 하고 있지? 제가 왜 놀랐냐면 세네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가 직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양 재배를 하는 곳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제가 살았던 우리 은보르비라는 전부 100% 이양 재배를 합니다만, 그거는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뭐 한 100헥타, 저쪽에 20헥타까지 합쳐서 120헥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잔용 지역에서 이양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양 재배에서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한 포기 한 포기씩 꽂아넣은 흔적을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양 재배는 했는데 초기에 물 관리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물이 없으면 잡초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다 잡초입니다. 잡초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전부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양 재배하고 물을 푹 담아 가지고 잡초가 발화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숨어있던 잡초 종자들이 먼저 올라와요. 이런 재배 기술이 좀 아쉬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2년 전에 이 마을을 조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 제일 먼저 갔는데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조사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마을에 비교해서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조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 제일 첫 대답이 뭐냐면, 놀라웠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강이 흐르는데요. 이 너머에도 농지가 많아요. 그래, 여기도 농지가 많고, 여기서 여기까지 약 한 100m가 돼요. 100m가 되는데, 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에 다리를 하나 좀 놔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0m 다리 놓으려면 100억이 들어요. 100억. 1m에 1억.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가 건기거든요. 이 강물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강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수심이 무려 한 20m 이상 됩니다. 20m 이상 되고 길이가 100m고 이거 놓으려면 거의 한 100억 이상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이거 능력이 안 된다. 도저히 다리는 무리다, 무리. 다리 놓는 거는 무리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나무 뗏목이라 그러죠. 나무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촌장님하고 논을 조사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전부 마스크를 꼈죠. 이 마스크는 사실 이쪽 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럼 마스크를 왜 꼈냐면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막 모래먼지가. 지금 보시면 뭐 우리 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닐 때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먼지 때문에. 그래서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요. 여기가 논인데요. 얼핏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진상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일단 수평이 맞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좀 높고 또 이쪽 부분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논의 하나하나를 봐도 여기는 아주 낮고 여기는 아주 높고, 그래서 논의 하나를 봐도 이 수평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수평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해요. 이 동네는 이상해요. 이 동네만 그래요. 이게 2년 전에 그랬는데요. 근데 논에 벼를 심은 걸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포기를 심었고 여기에 한 포기를 심었고요. 여기 한 포기를 심었고 한 포기를 심었고,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이양을 했다는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수확한 그루터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벼농사를 짓고 있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평이 안 맞는데 직파를 하면 정말 수량이 안 나오거든요. 네, 여기 주민들도 아주 잘 알아요.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보면 이 논을 굉장히 작게 분할을 해놨습니다. 이 큰 논에다가 중간에 다시 뚝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갈게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게 이 뚝을 만들어 놨어요. 갈게맨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시다. 이 논이. 그러면 이 큰 논을 수평을 맞추려면 이 부분에 흙을 까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논을 작게 쪼갭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평 맞추기가 한결 쉬워지겠죠. 여기에 흙을 까서 이쪽으로 좀 옮기고요. 여기에 흙을 까서 이쪽으로 좀 옮기면 되고, 여기에 흙을 까서 이쪽으로 좀 옮기면 되고, 그래서 작게 소분할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우리가 갈게매어서 수평을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잔육마을에 가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분을 보면 정말 수평이 안 맞는 곳은 이게 잡초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여기가 벼 필드인데 벼는 안 보이고 마치 잡초밭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벼 필드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이렇게 엉터리 농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또 직파를 한 곳이에요. 직파를 하면 더욱더 잡초가 많이 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아까 수평이 안 맞으면
여기 있는 부분은 잡초가 먼저 올라와 버립니다. 그럼 이 잡초가 키가 커서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면서 여기에 벼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이 잡초들이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 이 벼는 나중에 다 죽겠죠. 그래서 아예 벼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잡초밭이 된 겁니다. 또 일부는 밭농사도 합니다. 보통 양파를 많이 심는데요. 밭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수평이 맞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심었는데 양파를 잘 찾기가 힘들어요. 예, 너무 농사를 어렵게 짓고 있죠. 이분께서 아마 이분 바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수평 맞추는 게 급선무다. 이게 2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 수로를 보면 이게 세네갈의 전통 수로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를 아주 이렇게 깊게 팠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모래가 물을 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씻겨서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메워지죠. 그러면 다시 이걸 또 기계가 와서 깊게 파내야 됩니다. 여기가 삽으로는 제가 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이게 거의 돌덩이 같습니다. 그냥 사막 모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바짝 건조해버리면 완전히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상당히 농사에 대한 의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수로에 물이 이제 억지로 흘러가다가 여기 이제 뚝이 터져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포대에다가 흙을 채워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뚝을 쌓고요. 물이 이쪽으로 순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군데군데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어딘가에 결점이 생기면 주민들 수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복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잔용이 농사를 잘 짓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역시 우리 고이카가 들어간 마을은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용마을에서 우리가 벼를 심은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 워터펌프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심었고요. 심을 때의 영상도 여러분 잔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심기 전에 논을 정비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논 안에서도 여기 이 부분은 아주 높죠. 이 부분은 아주 깊고요. 여기가 수평이 안 맞는다는 것을 바로 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 잡는 것은 물을 잡아보면 바로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기 전에 삽으로 흙을 까서 이 흙을 이쪽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으로 너무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날 심기 전에 이제 많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또 수평이 잘 안 맞아요. 잔육마을은 과거부터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슬이 보급을 위한 시범포지만 심는 면적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마을은 5m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정도를 했는데 이 마을은 여기서 쭉 해가지고 약 한 12m를 심었습니다. 이양을 해오시던 분들이라서 아주 이양을 또 빠르게 했어요. 면적이 다른 데보다 2배로 큰데도 불구하고 시범포 이양을 아주 빠르게 잘 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심은 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슬이 6번입니다. 확실히 키가 작죠? 아무리 모래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제가 아까 수평의 중요성을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 이 부분에 물이 많이 채인 걸 볼 수 있죠. 이 물이 많이 채이면서 초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적게 나타나 보이고요.
네, 이쪽 앞쪽 부분은 아주 지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크고 있죠.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잡초를 뽑았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다음은 이슬이 7번입니다. 확실히 이슬이 7번은 이 모양새가 예뻐요. 이렇게 쪽쪽 뻗으면서 키도 어느 정도 크고요. 6번과 7번이 비슷한데 약간의 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7번 아름답다. 좋아요. 훌륭해. 다음은 이슬이 10번인데요. 10번은 생육 상태가 조금 불균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수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 포기가 적게 번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물이 안 올라간 거야. 이렇게 높은 부분이죠. 이 수평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에 물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생육이 저조한 것을 조금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량은 서로서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죽지만 않으면 크게 손해 날 것은 없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잡초를 잘 뽑아줘서 잡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이쪽 부분들이 더 왕성해서 수량을 보상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잡초 관리가 잘 되어서 아주 지금 양호합니다.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게 지난 9월 3일 것이라서 지금 땅이 다 보이는데요. 아마 지금쯤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확 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2번의 모습인데요. 이슬이 12번은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12번은 이렇게 잎이 드루핑 타입이에요. 그리고 초기 생장 속도가 아주 빠르게 크는 타입입니다. 그런 타입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뭄 지역에 물이 안 가는 지역에 그런 타입이 들어오면 아주 좋다. 왜냐하면 초기 생장 속도가 아주 빠르다 보니까 위쪽으로도 빨리 크고 밑에 뿌리 쪽으로도 아주 빨리 뻗어서 물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타는 지역에는 이슬이 10번처럼 초기 생육이 아주 왕성한 그런 타입이 좋다는 거죠. 여기는 벌써 잎이 아마 이렇게 드루핑이 돼가지고 앞쪽에 보세요. 지금 땅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땅이 잘 안 보여요. 거기 생장 속도가 정말 빠르네. 12번이요. 멋있다. 12번. 굉장히 가지가 많이 벌었습니다. 완전 땅이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여. 저기 생장 속도가 너무 빠른데. 다음 마지막으로 15번인데요. 15번도 보시면 똑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쪽 가운데 부분에 물이 조금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포기가 적게 벌었고, 이쪽은 대신에 더 많이 벌었죠. 이렇게 되면 그 얘들이 이쪽으로 갈 양분을 얘들이 먹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수량 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벼의 수량을 형성하는 데는 지금 초기의 영양 생장 기간보다는 후기에 등숙 기간이 거의 7대 3의 비율로 등숙 기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잡초 관리 상태, 이거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논에 잡초가 많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리고 잡초가 나더라도 우리가 벼가 더 빨리 크면 돼요. 벼가 잡초보다 더 빨리 커서 벼의 군락이 잡초를 덮어서 결국 나중에 잡초를 죽여버리면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양 재배가 직파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벼가 잡초보다 훨씬 더 빠른 생장 속도를 보이니까 초기 생육은 지금 아주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접해서 찍었는데도요. 아주 싱싱하게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잔육말은 뭔가 조금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에, 유일하게 문제점이라고는 수평 문제거든요. 근데 수평 문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이분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시스템이니까 이 수평 문제만 잡아주면 잔육마을에서의 벼수량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잔육마을이 굉장히 좀 가면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벼 면적이 아주 많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잔육마을인데요. 여기 1구역, 여기 2구역, 3구역, 또 여기 강 건너 4구역, 5구역, 이 전부 잔육마을의 농지입니다. 벼농지입니다. 지금 수평 문제가 과거부터 안 맞아서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그걸 주민들이 이양 재배로, 직파 재배가 아닌 이양 재배로 극복을 해온 거예요. 이 주민들의 머리가 아주 좋은 거죠. 진짜 여기 수평이 안 맞는데 직파 재배를 고집했으면 여기 수량은 그냥 바닥을 치는데 주민들이 이양 재배로 그걸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잔육마을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포도류의 잔육마을이 인구는 아주 작지만 벼 재배 면적은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또 2013년도부터 고이카의 지원 사업을 받아오면서 현재까지 벼 농지가 잘 보존되고 있고 또 벼도 논에서 잘 크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올해 우리가 이슬이 보급 사업을 이 잔용이라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을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잔용 마을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네, 오늘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